의심 많은 도마. 요새 하도 지브리가 이슈여가지고 이걸로 어떻게 좀 투자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을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지금 뭐 진짜로 네, 챗 GPT로 만드는 지브리 그림이 되게 이슈죠. 뭐 이거는 이제 트럼프가 그때 저격당했을 때 사진을 가지고 지브리 이미지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타이타닉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 지브리를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AI가 거기에 맞게 만들어주니까 사람들이 자기 가족 사진도 되게 많이 올리고 본인 사진도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네, 이렇게 제 걸 만들어 봤는데 이게 뭐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되게 신기하고 좀 흥미롭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챗 GPT 안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막 주위 사람들 사진이 이렇게 지브리 스타일로 바뀌고 있으니까 와, 나 혼자 소외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그 오픈 AI를 만든 샘 알트먼은 이제 사람들이 하도 이걸 많이 이용하니까 지금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일 처음이다 이러면서 되게 좀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 이제 사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좀 생기는데, 이 오픈 AI 같은 경우는요, 아직까지 상장된 주식은 아닙니다. 기업 가치로 따지자면 100조 원이 넘었다고 하지만 그 일반 주주들이 거래할 수 있는 그런 상장 주식은 아직 아닙니다. 하여간 엄청난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되게 좀 경계하는 좀 신중론도 좀 많은 이유가 지금 AI 버블이다, 아무리 사람들이 챗 GPT를 쓰고 해도 이거는 버블이고 앞으로 이 버블은 꺼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예측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신중론이 나온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한번 역사적으로 이런 사태가 있었어서 그래요. 그 닷컴 버블이라고, 이게 뭐냐면 그 닷컴이 뭐뭐.com 이렇게 해갖고 지금이야 뭐 웹사이트가 되게 많이 있지만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인터넷 사이트를 만드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과 관련된 회사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진짜 엄청나게 치솟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지나면서 버블이 이게 꺼진 거죠. 그래서 거의 뭐 50, 60, 70%까지 주가가 빠졌으니까 이때 진짜 패닉이었습니다. 그렇게 닷컴만 붙이면 오르던 주식들이 꺼졌다 해서 닷컴 버블 붕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5000포인트까지 갔던 나스닥이 10년이 넘어서도 회복이 안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술주로 모아놓은 코스닥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렇게 2800포인트까지 갔다가 지금 뭐 이렇게 수직 하락했고 지금도 회복을 못했죠. 네, 그때 엄청 버블이 꺼졌죠. 이게 이제 당시 닷컴 버블을 겪었던 미국 투자자들이 말해줬던 에피소드를 제가 갖고 왔는데, 뭐 어떤 회사든 샀어. 근데 뭐 하는 회사야? 몰라. 뭐든 하겠지. 이런 식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도 했고요. 또 실제로 그 닷컴 회사에 있었던 사람이 했던 얘기는 X제품 팔았어. 근데 그게 뭐야? 몰라. 그냥 일단 만들어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책 없이 팔아 제낀 거고, 또 소비자들은 뭔지도 모르고 산 거고, 주식 투자자들은 무지성으로 매수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주식이 엄청 천장까지 올라갔다가 빵 하고 터진 거죠. 그래서 AI도 지금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신중론 또는 걱정, 우려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번 지브리 이슈를 보면서 AI라는 테마가 이게 옛날에 그 닷컴 버블이랑 본질적으로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더 굳히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지브리 그림을 만들어낸 챗 GPT도 그렇고, 뭐 구글 제미나이, 뭐 퍼플렉시티, 클로드,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를 좀 위협했었던 딥시크도 그렇고, 이게 일반 사람들이 굉장히 접하기 쉽습니다. 이미 우리 일상 곁에 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단순히 그냥 신기하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라 갖고 놀고 있습니다.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직무에 이제 챗 GPT를 활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챗 GPT 같은 오픈 AI를 엄청 많이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없으면 작업이 안 될 정도로. 그리고 뭐 우리가 일상에서도 뭐 정말 옛날 같았으면 사실 우리 그 심심이라고 있는데 카카오톡에, 그 친구는 거의 대답을 잘 못해줬거든요. 굉장히 기계적인 대답밖에 못했는데, 이 챗 GPT 같은 오픈 AI는 굉장히 상황에 맞게 이렇게 일본어까지 알려주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보다 낫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펀드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파일만 주면은 아주 자세하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요긴하게 써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성경 구절 이런 걸 물어봐도 원문도 알려주고 그 내용을 발췌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주니까, 와, 이거 진짜 나중에 설교를 대체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픈 AI가 바꾼 생활의 변화를 스티븐 잡스가
스마트폰을 발표했을 때랑 거의 비슷하게 보거든요. 이때 진짜 정말 센세이셔널 했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뭐 롤릭팝, 햅틱폰, 김연아폰, 뭐 투지폰을 썼는데 제 그때 기억에 2007년 1월에 그때 이제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뭐 2010년 이럴 때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스마트폰이 전 세계를 휩쓸게 된 거죠. 사실 뭐 스마트폰 하나 때문에 이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뭐 유튜브도 그렇고,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도 그렇고, 그리고 뭐 토스나 카카오뱅크나 뭐 진짜 사실 스마트폰을 통해서 변화된 어떤 모습이 정말 너무너무 많죠. 사실 애플이 그전까지 작은 기업이 아니었거든요. 요때 스마트폰을 냈고, 그 다음에 애플이 시가총액 1위를 달성한 게 2011년입니다. 근데 그때에 비해서 보면 지금 이렇게 10배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컸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10배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저는 AI와 관련된 기업들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지금 이거 딱 봐도 누군지 아시겠죠? 네, 트럼프인데 챗GPT에서 이런 그림을 그리려면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가 어디죠? 네, 엔비디아입니다. 그 AI 발전과 더불어서 엔비디아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던 이유가 이 엔비디아가 원래 그래픽 카드를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런 AI를 구현하는 데는 엔비디아의 GPU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뭐 엔비디아가 많이 지금 외부 요인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사람 때문에 그런 거지 엔비디아의 뭐 수요가 줄어들었다거나 기업의 내부 요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AI 시대의 엔비디아는 정말로 중요한 그런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제 뭐 그런 비유도 하더라고요. 금광 시대에 금만큼 중요한 게 금을 채굴하는 그런 곡괭이다. 저는 엔비디아가 AI 시대에 딱 그런 곡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면은 오픈 AI가 윈도우용 챗GPT 앱을 이제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오픈 AI랑 협업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몇백억대 같이 뭐 투자도 하고요. 뭐 지금은 이제 뭐 그때만큼 뭐 긴밀한 관계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운영체제 기업이 이런 오픈 AI, 챗GPT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애플 같은 경우에 우리가 결국 이 오픈 AI를 아이폰에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애플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요. 우리가 AI를 개발자가 아닌 이상 직접 막 코딩을 하고 이러는 경우는 사실 드물잖아요. 결국 우리가 AI의 어떤 수혜를 보거나 AI를 이용하려면 이런 뭐 노트북이라던가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AI를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AI가 커지면 커질수록 동시에 뭐가 커질 수밖에 없냐? 이런 플랫폼들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의 기본이 되는 뭐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요.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애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기서 검색하는 게 뭐죠? 구글이죠. 구글.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도 AI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이제 잡스 얘기를 했잖아요. 스마트폰을 위시한 이렇게 모바일이 이렇게 발전을 했고 그 다음에 플랫폼들이 많이 발전을 했고요. 동시에 AI 시대가 와서 이런 엔비디아 같은 GPU 기반의 그래픽카드 회사까지 시총 1위에 오를 정도로 굉장히 떴는데 저는 여전히 이 AI를 바치는 거는 플랫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건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은 결국 빅테크 기업이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브리를 보면서 플랫폼 기업에 투자를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지금 닷컴버블 붕괴급은 아니지만 트럼프가 계속 뭐 관세 얘기하면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간 빅테크 주주로서 피눈물이 나는 상황인데 근데 저는 그래도 AI 시대의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이 될 때마다 꾸준히 분할 매수하려고 합니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설사 이렇게 큰 하락이 온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이 모든 하락을 이겨내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런 이제 장기 우상향을 믿는다면 저는 지브리를 보면서 플랫폼의 중요성을 좀 깨닫고 플랫폼을 제공하는 미국 빅테크 기업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투자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에 따른 이득도 손실도 본인의 책임이고요. 그러나 이제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투자를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목회자분들, 또 선교사님들, 평신도분들 중에 이제 노후 대비를 좀 미리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연락 주시면 제가 꼼꼼하고 친절하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심 많은 토마